네, 제가 서 있는 이 다리는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화물차들이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 발 아래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차량 소음도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곳이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통학로라는 겁니다. 등교 시간이지만 걸어 다니는 아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부모나 학원 선생님이 차를 이용해 학교 운동장까지 태워다줘야 합니다. 집이 가까워 어쩔 수 없이 걷는 아이들은 소음과 매연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방이 온통 공장으로 둘러싸인 곳에 초등학교 하나가 섬처럼 고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학교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차가. 여기 바로 앞에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내부 사정도 썩 좋지 않습니다. 옆 공단에서 날라오는 먼지를 막으려고 이중 창문도 달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했지만 환기가 문제입니다.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다 보니 교실은 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로 옆 산단과 연결되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굉음 탓에 야외 녹지 학습 공간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 이곳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질환을 호소합니다. 자녀 둘이 이 학교에 다니는 김소연 씨는 첫째 아이가 두드러기성 피부 질환에 둘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모두 입학을 하기 전에는 없던 증상들이었다며 병원 진단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염증 수치가 5배가 나왔는데 먹는 걸로 생긴 알레르기가 아니고 외부적인 거. 딱히 원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 오염된 대기 환경 탓이라는 겁니다. 그 주위의 환경이 어떠냐 물어보시길래 이제 공장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요인인 것 같다고. 이 학교 학생들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은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소아천식이 판명이 났고요. 이제 알레르기 검사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먼지에 관해서 그렇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이 학교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는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자기 자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례가 많은 줄 몰랐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빨간 두드러기가 난 아이의 사진은 같은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단 한가운데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은 공단 속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기 올라와서 모든 병은 다 생겨.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있을 때는 어디 병원 정말 가본 적 없거든요. 지독한 공해 때문이라고 보여준 방충망은 설치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가서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이 매연이 어느 정도 똑하냐면 방충망이 나가자 맞을 몸에 터져버립니다. 쌍을. 양산 지역이 계곡형 분지 형태라서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이 가라앉는다며 나름의 분석도 내놨습니다. 여기가 번치골 형태거든요. 바람 없는다든 그러면 모든 게 다 갇혀있어요. 먼지가 가라앉는 거지. 그렇지. 바로 옆 학교는 공해를 견디다 못해 결국 3년 전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학부모들의 이전 요구가 빗발쳤던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자리 잡은 곳에서도 악취는 여전합니다. 네, 전국 최초로 주변 공해 때문에 부지를 옮긴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침마다 공단에서 날아오는 악취 때문에 아이들은 두통을 호소합니다. 이사간 거리가 직선으로 고작 500m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 학교로 처음 발령받은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항상 여기 1, 2년마다 입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면 목이 빨리 붓고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그게 걸리면 또 오래가는 그런 걸 다 그 선생님들이 느끼셔요.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를 옮겨 새로 지으면서 시설이 좋아져 공부 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진 걸 고마워합니다. 옛날에는 공장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여기로 와줘서 고맙고 그래요. 지난해 경남 지역 지자체별 연평균 대기 오염도를 확인했습니다. 양산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5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22 마이크로그램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대기 환경 기준을 1.5배가량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양산 지역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18,000여 명. 이 가운데 영유아부터 고등학생 환자는 7,90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인 42%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양산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비염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와 학생 환자가 전체 비염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는데 이 수치도 양산시가 김해시와 함께 1, 2위를 다퉜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진료해 본 결과 애들이 좀 더 병이 오래 가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어른이 아니라 폐 기능 자체가 완성이 돼 있지 않잖아요. 미세먼지 속의 발암물질들 영향도 역시 많이 받고. 이렇게 양산 지역에 이른바 공해 학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개발만 앞세운 무분별한 산단 조성이 원인입니다. 학교 주변에 넓은 면적의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한 조례가 올해 3월에서야 학교 주변 200m까지 공장 건립을 못하도록 강화됐습니다. 공장 건립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이전의 조례 탓에 공해가 심한 공장조차도 크기가 작다면 학교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들어서는 산업단지나 공업용지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적어도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양산시의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염두에 두고 그런 산업단지들이 업무해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교 이전도 쉽지 않습니다. 10년째 공해 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소토초등학교.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학교 이전에 힘을 쏟고 있지만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이전 비용만 대략 200억 원에 달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부터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실무자는 회의적입니다. 학교 이전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소토 친구들을 다른 데 배치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을 경우에 이제 택지개발 이권에서 이런적으로 이제 학교 옮겨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학부모들은 학교의 이전 조건보다 공단에 갇힌 아이들의 건강을 더 신경 써달라며 하루빨리 학교를 옮겨줄 것을 호소합니다. 탁산공화된 그런 수치만 돼 있지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노출돼 있는지를 정말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어른들의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이들을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은 어른들의 목.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은 잘못도 바로 그 어른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가 해제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절대 해제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